세계에는 많은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또한 그 수많은 국가들 중 하나죠.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 12위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경제기구인 OECD의 회원국이고 삼성, 현대 등의 한국산 유명 브랜드가 세계적으로도 소비되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는 어떻게 먹고 살지보다 오늘 뭐 먹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 아주 가까이에 세계적으로도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의 국민 총소득은 대한민국의 45분의 1에 그칩니다. 북한산 제품을 사려는 사람은 세계 어딜 가도 찾아보기 힘들고 북한 주민 중 대다수는 늘 어떻게 먹고 살지를 걱정할 겁니다. 이런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5천년의 긴 시간 동안 같은 사회를 공유한 한반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북한은 소련과 중국에, 남한은 미국과 연합국의 영향권에 놓이며 한반도는 위아래로 두 동강이 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성향의 두 사회를 수립하게 되죠. 사실 우리 모두 대강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북쪽의 공산주의와 남쪽의 자본주의. 두 나라의 경제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 대답으로 충분한 걸까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는 그것에 대해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설명해줍니다. 경제제도의 차이가 국가의 빈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빈부는 국가가 갖고 있는 경제제도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또 얼마나 착취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포용적이란 경제제도가 사람들에게 경제활동의 동기를 얼마나 부여하느냐를 말합니다. 경제제도가 국민들에게 포용적일수록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게 되죠. 그 중심에 사유재산권이 있습니다. 내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고 늘리기 위해 열심히 경제활동을 할 테니까요. 사유재산의 보장뿐 아니라 공정한 법질서, 공공서비스의 제공, 계약 및 교환의 자유 등 사람들에게 경제활동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많을수록 포용적인 경제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제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정부와 사회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선택하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라고 부르죠. 정치는 사회제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논의할 때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 집단 혹은 개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 결과가 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이런 정치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제도인데요. 특히 정부를 선택하는 방법과 정부의 각 부분이 갖는 권한도 정치제도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정치제도가 포용적인지 혹은 착취적인지가 경제제도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 책에서는 충분히 중앙집권화되고 다원적인 정치제도를 포용적 정치제도라고 하며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착취적 정치제도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계속해서 정치 경제제도의 포용성과 국가의 빈부 간의 연관성을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다양한 예시를 들어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책은 세계 불평등의 기원과 이유를 말하는 책, 데런 에스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입니다.